안녕하십니까. 거짓과 진실의 우종창 기자입니다. 오늘 이 시간의 주제는 태블릿 PC의 진실과 관련된 검찰 수사의 문제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검찰 수사가 얼마나 부실했는지 그 내용입니다. 변희재 피고인의 변호인 정장현 변호사 그리고 차기현 변호사가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에서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아주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호인 의견서는 변호인의 주장이 아니고 국과수 포렌식을 통해서 확인된 과학적인 팩트들을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A4 용지로 31장이에요. 저도 읽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변호사가 아니라 포렌식 전문가 수준의 글 솜씨입니다. 자, 변호인 의견서. 이 앞부분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 그냥 평소 쓰듯이 이렇게 놓습니다. 자, 이거 보십시오. 포렌식, 국가수 포렌식 결과 딱딱 붙여놓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쫙 색깔 다 칠해가지고 뭐 다운로드 기록, 미디어 기록, 문자 메시지 기록, 시스템 드롭박스 수정된 기록이 이런 것들이다. 자, 이거 보십시오. 파일 정보 시스템 삭제 기록 총 31페이지인데 변호인 의견서가 아니라 포렌식 전문가 그 수준의 글로 쫙 작성해가지고 검찰 수사가 이렇게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다 비판한 그런 의견서입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뭐냐? 검찰이 문제의 태블릿 PC를 JTBC로부터 어떻게 입수했느냐? 그 과정이에요. 저 JTBC가 뭐라고 보도했습니까? JTBC는 우리 보도하기 전에, 그러니까 2016년 10월 24일 밤 8시 뉴스룸 시간에 보도를 합니다. 보도하기 30분 전에 검찰에 제출했다 하는 게 JTBC의 입장입니다. 그러면은 아니, JTBC가 그럼 누가 이걸 검찰에, 이 태블릿 PC를 검찰에 갖다 줬느냐? 태블릿 PC를 발견한 사람이 김필중 기자니까 김필중 기자가 갖다 줬느냐? 아니면 태블릿 PC에 대해서 가장 보도를 마련 심수미 기자가 갖다 줬느냐? 아니면 누구냐? 그 JTBC 안 밝혔습니다. 그냥 갖다 줬다 그만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변희재 피고인 재판이 막 진행되다 보니까 이 태블릿 PC를 검찰에 제출한 사람의 이름이 밝혀졌습니다. 누구냐? 조택수 기자입니다. 그러니까 2016년 10월 24일 무렵에 법조 출입했다는 기자, 조택수 기자입니다. 조택수 기자도 법정에 출두해서 증인으로 진술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서울중앙지검 1차장, 중앙지검장이 있고 이제 1차장, 2차장, 3차장이 있는데 1차장이 당시 최소한 사건의 수사 책임자입니다. 그 사람이 노승근 검사입니다. 1차장인 노승근 검사하고 통화를 하고 난 뒤에 그리고 서울중앙지검 2층 로비에서 검찰청 직원을 만나가 그 직원에게 태블릿 PC를 줬다 하는 게 이제 조택수 기자의 주장입니다. 법정 증언이에요. 검찰청 직원한테 줬다? 아니, 법조 출입 기자가 이 중요한 태블릿 PC를 제출하면서 받은 사람이 누군지 신분을, 그것도 좀 의아스러운데, 자, 그러면은, 검찰에서 작성한 압수조서에는 어떻게 돼 있느냐? 이런 걸 받게 되면 압수조서라는 거, 물론 이미 제출이지만은 조서를 꾸밉니다. 이게 압수조서라 꾸밉니다. 거기 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겸 검사가 검찰 주사부 최재욱을 참여시킨 가운데 태블릿 PC를 압수했다. 검사가
수사관을 딱 참여시킨 가운데 이 태블릿 PC를 압수했다. 이렇게 압수조서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조택수 기자는 검찰청 직원한테 줬다는 거고, 지금 압수조서에는 검사가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법조 출입 기자가 검사 이름을 모르겠습니까? 김태경 검사. 최소한 사건에서 얼마나 이 많은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인데, 그러니까 누군가는 위증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검찰이 이 태블릿 PC를 이미 제출을 받았던 간에 받게 되면 이 압수조서라는 걸 작성을 합니다. 압수조서. 이게 이제 압수조서입니다. 압수조서 하는 걸 작성합니다. 근데 압수조서 또 보니까 작성 날짜가 10월 28일로 돼 있는 거예요. 10월 24일 날 줬다는 게 왜 작성일자 10월 28일입니까? 그러니까 압수하고 4일 후에 이 조서를 꾸몄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검찰이 이 태블릿 PC를 자체적으로 포렌식을 합니다. 검찰에도 이 태블릿 PC를 포렌식할 수 있는 그런 팀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포렌식을 합니다. 그게 언제냐? 10월 25일 17시 14분 18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월 25일 오후 5시 14분 18초에 포렌식을 했다는 거예요. 이 과학적인 데이터니까 시간이 다 나오는 거죠. 10월 25일이면 압수조서 없을 때입니다. 그리고 압수조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포렌식부터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포렌식이 끝난 게 언제냐? 같은 날 18시 19분 34초. 18시 오후 6시 19분 34초. 그러니까 포렌식에 걸린 시간은 1시간 5분 16초가 걸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포렌식에는 긴 시간은 필요하지 않는 모양입니다. 자, 세 번째. 포렌식을 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뭐냐? 증거 훼손, 이게 훼손되면 안 됩니다. 증거 훼손을 막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조치를 딱 취한다고 합니다. 뭐냐? 데이터 변경 방지 장치. 그러니까 데이터들을 변경할 수 없게끔 방지하는 장치를 일단 사용을 해가지고 무결성, 손탄 흔적이 없는, 증거 훼손한 흔적이 없는 그 무결성을 보장하는 게 1단계 조치고, 그 다음에 이미징, 즉 사본, 카피, 사본을 뜬다는 거예요. 그 사본을 떠가 그 사본을 갖고 이 감정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게 순서고, 그리고 국가수에서도 이 태블릿 PC를 나중에 이제 포렌식을 합니다. 그거 보면 국가수 보고서에는 데이터 변경 방지 장치를 사용해가, 그래서 무결성을 보정하고 그 다음에 이미징을 했다. 국가수 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다 나옵니다. 이런 절차를 밟았다고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 이런 조치 취했다는 증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기록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미징을 했다든지 데이터 변경 방지 장치를 사용했다든지 하는 기록 전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게. 결국 포렌식을 해보면 엄청난 자료가 나올 거예요. 그 자료 중에서 검찰은 변의제 피고인 등에게 불리한 자료는 증거로 내고 유리한 자료는 증거로 빼버리고, 그래도 누가 알겠습니까? 검찰이 포렌식 한 이겁니다 하고 내놓으면은 그것밖에 모르는데, 이미징 한 것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주는데. 재판에서는 피고인한테 유리한 증거도 제시해야 되고 불리한 증거도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게 재판의 원칙입니다. 지금 변희재 피고인, 미디어워치 기자들 재판 지금 이런 식이에요. 자, 네 번째. 이 노승근 차장검사, 아까 말한 수사 책임자. 이 사람이 이제 태블릿 PC 입수 경위에 대해서 이 검찰 출입 기자들에게 막 설명을 합니다. 그날이 언제냐? 10월 26일이에요. 태블릿 PC를 보도한 게 24일이고, 그리고 JTBC가 어쨌거나 특종이라고 보도를 하니까 검찰 출입 기자들은 난리가 났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입수했고 모든 게 궁금하니까, 그래서 노승근 차장한테 아니 JTBC가 그 태블릿 PC를 어떻게 입수했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노승근 차장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게 언론에 다 보도된 내용이에요. 이게 뭐라고 대답하느냐?
독일에 간 심수미 기자가 입수한 것 같아. 최서원의 독일집에 가서, 그러니까 심수미 기자가 최서원의 독일집에 갔더만은 그 버리고 간 쓰레기통에서 확보한 것 같아. 최서원이 집을 옮기면서 경비원에게 버리라고 주었는데 경비원이 독일인이어서 쓰레기통에 버린 것 같아. 그것을 심수미 기자가 주어서 한국으로 보낸 것 같아. 자, 10월 26일입니다. 24일 JTBC가 보도를 했고, JTBC는 김필중 기자가 고영태 책상에서 발견했다. 저 기자는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노승근 사장이 몰랐겠습니까? 모르고 이런 소설 같은 이야기를 했을까요? 어쨌거나 왜 검찰이 이런 거짓말을 하고 JTBC한테 유리한 식으로만 언론 브리핑을 했는지 제가 이유는 모르지만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1등 공신이 JTBC입니다. 그러니까 JTBC를 비호했다. 그렇게 제가 추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섯째. 검찰이 자체적으로 포렌식을 끝낸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10월 25일 18시 19분 34초입니다. 그게 다 나오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끝낸 게. 그리고 이제 포렌식을 하고 나면은 더 이상 이 태블릿 PC 뭐 손댈 일이 없죠. 이제 다 끝났으니까. 그리고 이미징 들어온 게 있으면 그것만 보고 하면 되니까. 한 게 없죠. 아유. 그런데 이 검찰이 10월 31일 날, 그러니까 포렌식을 25일 날 끝냈다 해놓고 10월 31일 날 태블릿 PC의 루트 폴드에 접근해가지고 위치 정보, 연락처 데이터베이스, 이메일 기록, 문자 메시지 기록, 이런 기록들을 수정도 하고 변경도 한 흔적, 그 흔적이 국가수 포렌식에서 확인되었습니다. 검찰이 10월 30일 손을 댄 루트 폴드에 접근해서 이 수정 변경 흔적이 국가수 포렌식에서 다 나타난 거예요. 검찰이 손을 댄 겁니다. 앞으로 밝혀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 카톡 대학방 같은 경우에 검찰 포렌식에서는 이 카톡 채팅방이 445개가 있었다 하고 이제 그 뒤에 있는데, 물론 그 카톡 채팅방 내용은 검찰이 공개를 안 했습니다. 전혀 안 했는데, 그 445개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아니, 국가수에서 포렌식을 해보니까 카톡 채팅방이 30개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 415개, 이 삭제돼버린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증거 훼손이에요. 자, 여섯 번째, 이 L자 잠금 패턴입니다. L자 잠금 패턴은 제가 지난 시간에 좀 자세히 말씀드렸는데, 이 L자 잠금 패턴은 최소한 피고인이 만든 게 아닙니다. 그러나 처음 개통되고 3일 후에 2012년 6월 22일 날 개통되고 6월 25일 날 개통기 김한수가 처음으로 만든 잠금 패턴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흔적만 남아있지 그건 지금 찾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국가수에서도 이미징한 자료를 안 내놓으니까. 근데 어쨌거나 김한수가 만든 게 있고, 그 다음에 10월 24일 날 17시 11분에 잠금 장치가 다시 생성이 됩니다. 10월 24일 언제냐? JTBC가 이 태블릿 PC를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L자 패턴, 재손패라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JTBC가 L자 잠금 패턴 만들었다는 거, 그건 제가 지난번 시간에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JTBC가 왜 이런 일을 했는지 저도 아직 모르죠. 그래서 지금 이게 태블릿 PC 특검이 다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게.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6가지 증거들, 이거 싹 종합을 해보면은, 야, 진짜 JTBC가 이걸 10월 18일 날 고영태 책상에서 발견한 게 그게 과연 맞을까? 검찰 압수조서도 10월 24일이라고 28일로 돼 있고, 포렌식은 그 전에 검찰이 해버렸고, 잠금장치는 JTBC가 만들고 10월 24일 날 만들고, 뭔가 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변희재 피고인, 변호사들은 어쨌거나 재판에 치중을 해야 되니까
태블릿 PC 특검 문제는 그건 정치권에서 하는 문제고 재판에 치중해야 되니까 좋다. 이런 의문들을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노승근 검사, 지금 현재 검찰직에 있습니다. 노승근 검사, 그리고 김태경 검사, 그래, 조택수 기자가 위정했는지, 김태경 검사가 압수줘서 마음대로 꾸몄는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검찰의 그 포렌식 분석관, 검찰에서 자체적으로 이 태블릿 PC를 포렌식한 분석관, 이름이 있습니다. 송지안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 다 정인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법정에 불러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자. 정인으로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인 채택 여부는 5월 23일 날 재판에서 재판부에서 최종 결정을 합니다. 아직 정인 채택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거기에 최소한 피고인, 고영태, 전부 다 정인으로 새로 신청을 했습니다. 변호인들이. 그리고 저도 변호인들이 정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왜? 제가 거짓과 진실 이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중앙일보 임원의 진술, 그러니까 홍석현 회장이 중앙일보 간부회의에서 태블릿 PC를 보도하기 2주 전에 내가 태블릿 PC와 관련 자료들을 손석희한테 주었다고 여러 번 자랑했다는 거 제가 이 방송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저도 증인 신청 되면 전 나갑니다. 나가서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을 다 이야기하고 그 간부의 목소리가 달려있는 녹음 파일, 그 녹음 파일에 대한 얘기를 제가 다 할 겁니다. 지금 이 재판이 태블릿 PC 진실과 관련된 재판이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아주 지금 흥미진진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증인으로 나가서 당당하게 제가 아는 진실을 다 이야기하고 비록 늦긴 했지만 역사의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됩니다. 진실을 밝혀서 이게 제대로 박근혜 대통령의 참 무죄가 증명이 되면 좋지만은 안 될더라도 역사의 기록은 남기자 하는 게 제가 이 방송을 하는 목적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